이번에는 팀주로 소통하는 비영리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올해 그 M365를 도입했던 비영리 기관에 방문해서 했던 내용들 위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365 팀즈 도입 기간의 활용 사례 인터뷰인데요. 제가 이제 그 2022년 3분기에 진행했던 부분인데, 대면이나 팀즈 비대면으로 해서 인터뷰를 먼저 진행하고요.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입한 기관들은 아까 그 라이선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이선스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했던 기관들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프리미엄이라는 그 라이선스를 도입을 하셨고요. 이제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 365, 오피스,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포함된 이제 라이선스입니다. 그래서 10개 미만까지는 무료로 하실 수가 있고요. 11개부터 이제 1개에 대한 유로 라이선스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0개 미만이었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프리미엄이라는 라이선스를 도입했고요. 비영리 기관 중에서 제가 진행했던 이렇게 이제 총 4개의 기관이 있었는데요. 이 기관들이 M365 팀즈를 고민하고 도입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내부 문서에 대한 랜섬웨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전하게 문서를 보관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발생해서 M365 팀즈를 도입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M365 팀즈를 도입할 때 특별한 사실은 이제 이슈가 없으면 사실 도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랜섬웨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죠. 여러분들 우리 기관 내에서 관리하는 문서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랜섬웨어 걸리시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사실은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관 내부의 구성원들과 외부에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사무실 내에서 일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제 외근을 나가거나 외부에서 접속해야 되는 경우에 필요성을 많이들 비영리 기관에서 느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외부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업하고 싶은데 별다른 뭐의 솔루션이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이 팀즈를 가지고 하시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업의 시나리오가 점점점 업무의 복잡도 때문에 협업의 시나리오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이런 이유라도 M365나 팀즈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서에 대한 접속을 외부에서도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디바이스에 대한 그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데스크탑도 있지만, 그쵸, 노트북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이런 M365나 팀즈의 앱을 통해서 접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니즈들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협업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피스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빠뜨릴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또 첫 번째 니즈로 발생한 기관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업무의 생산성 도구 중에서 이제 언제나 사용하는 앱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신 버전을 쓸 수 있고 항상 최신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공동구매로 구매하셨던 오피스 프로그램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기능이 업데이트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365를 도입한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매하셨던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그거 제거하시고 M365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하나씩 데모로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3분기에 방문했던 요 4개 기관에 이런 니즈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교육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조금 데모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M365를 도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즈라는 부분을 설치하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M365에서 팀즈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M365에서 이 팀즈에 대한 화면 구성,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해드렸고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팀즈를 쓰시고자 할 때 이런 화면 구성이나 기본 용어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팀의 구조, 그리고 이제 팀 채널 탭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생소하죠.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팀즈라는 부분은 클라우드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이 기능들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공개, 비공개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제 새 대화라든가 또는 검색 상자, 명령어, 이제 앱들을 추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데모는 팀즈의 설치형 버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치형 버전에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탐색창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팀즈 내에 있는 전체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드라는 부분에 활동이 나오고 여기 피드에서 이렇게 목록 단추 눌러주면 내 활동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또 피드에서 여기서 이제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용이 많지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점 팀즈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 피드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이 피드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이렇게 스크롤바를 내려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 필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은 거, 뭐 회신된 거, 반응인 거, 멘션된 거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데모 할 때 용어들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활동 내역에 대한 부분을 필터를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설정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팀즈의 전체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에서는 보셔야 될 게요. 일반 쪽 메뉴에서는 기본값에서 이렇게 어둡게로도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뿐만 아니라 팀즈 내에서도 테마를 변경할 수 있다. 테마를 바꾸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테마를 또 이제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화면의 가독성, 그래서 집중해서 보고자 할 때 이렇게 테마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의 표시 간격이라고 있죠. 그래서 편하게 좁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채팅에 우리가 기존의 기업용 메신저로 썼던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 이렇게 이제 화면이 별도의 이렇게 블럭블럭으로 채팅창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설정해서 아까 일반이었죠? 요거를 좁게라는 걸로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채팅의 목록이 좁게로 바뀐 거예요.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변동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저희가 일반 쪽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채팅을 열 때 기본창, 새 창 열 수 있고요. 언어를 또 지원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지금 팀즈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앱에 대한 언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즈에 대한 계정을 여러 개 등록하면 여기서 이제 계정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알림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팀즈는 커뮤니케이션 툴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림을 받고 알림을 끄기 할 건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팀즈 전체에 대한 알림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장치 쪽에 가시면 팀즈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툴이기 때문에 오디오나 비디오 회의를 할 수 있고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 비디오 장치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드셋을 꽂으셨다라고 하면 헤드셋에 테스트용 전화 걸기 해서 듣기 또는 마이크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파일이라는 탭 쪽에 오시면 파일 열기에 대한 기본 설정이 있고요. 요거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에서 업로드된 문서를 다운로드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C 드라이브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요. 요거 되게 질문이 많이 나와요. 다운로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새롭게 이 메뉴가 생겼습니다. 업데이트가 됐어요. 우리가 팀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쓰다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저희가 사용자를 의견을 묻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의견을 개진하면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요. 팀즈를 업데이트하는 로드맵에서 요거는 정말 요청사항이 많으니까 반영해줘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어제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들어가 보면 메뉴가 생겼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운로드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게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이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나 설치했는데 안 보여 라고 하시면 이제 요거는 그 조직마다 또는 기관마다 도입하고 업데이트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그게 이제 반영될 수 있다. 한 번에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거라서 이게 나중에 추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피드에 설정 메뉴가 있다라는 거고요. 피드 목록 쪽에 보시면 여기 점점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바로가기 메뉴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채팅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채팅은 아까 1대1 채팅이나 그룹 채팅하는 거 그리고 기업용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채팅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채팅 같은 경우는 채팅 목록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메뉴를 통해서 채팅 목록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채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채팅을 삭제하고 싶어요. 목록을 삭제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활동에 있는 요 피드도 삭제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 많으신데 아마도 활동이나 채팅에서 들어가서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삭제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나가기라는 게 있고 또는 숨기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부분 숨기기나 나가기라는 거를 통해서 아까 삭제라는 기능을 대체하는 건데요. 자, 우선 나가기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영업 1팀에 대한 그룹 채팅이다. 여기 이제 3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 채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가기라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나가면 다시 어떻게 들어와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룹 채팅에 있으신 분이 다시 초대해 주시면은 기존에 나눴던 내용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대1 채팅했어요. 근데 목록에서는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삭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숨기기라는 걸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숨기기 하시면은 1대1 채팅 하셨던 분이 다시 초대하면 이 목록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채팅에서 삭제가 없는 이유는 기업에서 쓰는, 기관에서 쓰는, 조직에서 쓰는 채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는 정책을 그러니까 남도록 하는 정책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카카오톡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있는 정보 자체는 그 조직의 다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이 기본적으로는 보관되는 용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삭제가 없다라는 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팀즈 내에서 주고받는 채팅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보다는 업무적인 대화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edu라고 해서 지금 팀즈에 제가 edu라는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생긴 기능인데요. 이게 나와의 채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에 보면 나와의 채팅이 있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관하고 싶을 때 그냥 나한테 톡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팀즈 내에서도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정됨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즐겨찾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된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와의 채팅 목록이 하나 생겼다. 라는 거고요. 이 고정됨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채팅 목록에서 정말 중요한 채팅이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고정핀을 꽂아서 상단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와 같은 기능이고요. 또 채팅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채팅 팝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팝업 창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팅을 하고자 할 때 팝업을 띄우면 훨씬 더 집중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팝업을 띄울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채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팅창에서 화상이나 오디오 할 수 있고요. 화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채팅이라는 탭에서 여기 파일 첨부가 있죠. 그래서 내 컴퓨터 로컬 컴퓨터에서 업로드 하거나 개인 저장소라고 말씀드렸죠. 원드라이브에 있는 걸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그룹 채팅 같은 경우는 여기 연필 모양을 통해서 영어 빌팀, 결산 보고서, 결산 내역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채팅을 하는 그룹 채팅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채팅창에서 새로운 채팅창을 열기 하면 이렇게 대상이 나오죠. 그래서 대상에서 우리 이제 M365를 비영리 기간에 도입하시면 사용자를 다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아이디를 가지고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하면 대상 창에 나타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숨겨진 채팅 기록 표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이제 한 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제가 또 다른 사용자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다른 사용자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그룹 채팅이 되는데 실제 그룹 채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여기 이제 마케팅이라는 이름이 뜬 게 이미 이름을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는데 제가 숨기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채팅창에서 등록을 할 때 여기 상단에 제목을 클릭하면 그룹의 이름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채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을 변경하자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채팅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에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팀이라는 부분은 채팅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단위의 어떤 파일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제 팀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팀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구조는 내 팀이라는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팀의 이름이 이제 상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있죠. 팀의 사진이고 팀은 팀 밑에 제가 요거 보시면 채널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M365 변화 관리라는 부분도 보시면 숨겨진 채널 4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선택하시면 채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채널의 목적은 뭐냐면 팀을 분류하는 용도인데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팀에 어떤 주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가 협업을 할 때 분류하는, 그러니까 주제별로 분류하고자 할 때 또는 역할이 발생이 됐을 때 역할별로 분류하는 용도로 채널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저희가 팀에는 일반 채널이라는 게 무조건 디폴트로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이런 채널들은 각각의 팀에서 채널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팀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팀에 초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이제 만드는 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면 내 팀에 이렇게 이렇게 목록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팀 이름 옆에 있는 점점점을 눌러주시면 이게 팀의 이제 메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팀 관리 쪽에 들어가서 이 팀을 누가 만들었는지 또 협업을 하는 구성원들은 누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팀 관리 쪽에 선택해서 멤버 쪽에 들어가시면 소유자, 구성원, 게스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Gmail로 돼 있죠. 그래서 외부 사용자인 경우에 웹메일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지금처럼 초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유자, 구성원, 게스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소유자하고 구성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골뱅이 뒤에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있죠. 도메인이 있잖아요. 이 주소가 동일한 사용자를 저희가 소유자 구성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성원 쪽에 가서도 제가 선택해 보면 mcloudtutor.com 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갖는 사용자를 소유자 구성원으로 둔다. 다른 부분에 외부 사용자는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팀의 소유자는 권한 자체가 전체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는 구성원을 소유자로 변경하거나 또는 소유자가 된 소유자를 다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하나의 팀에는 소유자를 10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에서 어떤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게 되면 이 협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또는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소유자로 두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설정이라는 탭 쪽에 가시면 이제 여기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팀의 소유자만 보이게 되는 탭이에요. 그래서 이 설정 탭을 보이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팀에서 소유자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분석 탭을 통해서요, 우리가 만들어진 팀의 활동, 내역들, 그러니까 얼마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서별로 우리가 비영리 기관에서 부서별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부서 간에 얼마나 활발하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분석 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상단에 배치할 수도 있고요. 또 팀 같은 경우도 숨기기 기능이 돼요. 숨기기를 하시면 이렇게 숨겨진 팀의 목록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채팅은 숨기기 하면 사라졌는데 팀에는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다시 팀을 보이고자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표시라는 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이제 보시면 참가 또는 팀 만들기라는 걸로 팀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팀 만드는 하나 노하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팀을 만드실 때 저희가 처음부터 그룹 템플릿이 있는데 처음부터로 만드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비영리 기관이나 뭐 기업들을 가보면 팀을 만들 때 공개로 만드는 경우를 간혹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업무와 관련되거나 협업을 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반드시 비공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홍보에 대한 협업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 홍보가 이제 프로젝트 A에 대한 홍보를 하는 협업의 그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설명을 달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 팀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 문구를 달아 주시면 되고 팀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팀의 이름을 만든 다음에 구성원을 초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든 사람을 저희가 소유자라고 하고 여기다가 사용자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사용자 만약에 제가 한메일닷컴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고 게스트 같은 경우는 연필 모양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적고 체크를 눌러주면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추가라는 단추를 눌러주면 구성원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닫기 하시면 목록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현재 만들어진 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반드시 비공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을 삭제할 수 있는 건 팀의 소유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외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 팀에 초대해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이메일 주소를 하실 수도 있지만 팀의 링크 받기라는 걸 통해서 이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메일로 전달하시면 이 링크 클릭하시면 팀에 또 참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의 초대를 링크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은 요거는 이제 개인 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팀의 설치형 버전에 나와 있는 일정에서는 이제 개인 일정이 보인다라는 거, 통화에서는 팀즈와 팀즈 간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여기다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파일이라는 부분은 팀즈에서 주고받은 파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 쪽에 있는 정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원드라이브가 있죠. 최근 말고. 그래서 개인한테 제공하는 저장소가 팀즈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점점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점점점은 팀즈에 다양한 앱들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플래너라는 앱을 추가하면 앱이 추가가 되고요. 이 탐색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고정핀을 꽂으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내가 사용하는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제하시고 싶으면 고정 해제해 주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탐색창에 있는 메뉴를 살펴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필 정보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팀즈는 그 커뮤니케이션 툴이기 때문에 상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상태 메시지 설정은 여기에 있는 거 말고 만약에 제가 재택을 해요. 그럼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홍대에 있고 워크스페이스라고 제가 이렇게 일하는 어떤 공간에서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메시지로도 이렇게 상태 정보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상태 정보 같은 경우는 시간도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설정을 눌러서 실제 팀즈의 설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 기관에서 M365에 팀즈 도입하시면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뭐가 있는지 용어들 이런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